사랑하는 부모님과 가족의 건강을 위해 건강 365 좋아요와 링크 공유 부탁드립니다. 건강 365 예! 박광식의 건강 이야기, 오늘은 백내장을 주제로 말씀 나눕니다. 너무 흔해서 소홀한 경우도 많지 않을까 싶은데요. 순천향대 서울병원 안과 정진건 교수와 함께합니다.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 백내장 환자가 계속 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고령 사회가 원인일까요? 예, 그렇습니다. 백내장은 여러 가지 위험 인자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발생을 하는데요. 주로 이제 나이가 들면서 서서히 발생이 시작하고 연령이 증가하면서 백내장이 더 심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노화 자체가 백내장의 큰 위험 인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인성 질환, 비교적 그런데 젊은 중년의 백내장 환자들도 많다고 들었어요. 이게 뭐 가족력 때문일까요? 일단은 소아에서 백내장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경우는 3분의 1 정도에서 유전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젊은 중년 환자가 백내장이 발생했다고 하면 이런 유전적에 의한 백내장이라기보다는 다른 질병과 관련된 합병 백내장일 가능성이 조금 더 높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요인으로는 요즘 라식이나 라섹, 렌즈 삽술 같은 불정 교정 수술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이런 분들이 주로 멀리는 좀 잘 보이지 않고 가까이 있는 물체가 잘 보이는 근시 상태입니다. 이 근시가 있는 분들은 백내장이 근시가 없는 분들에 비해서 조금 더 일찍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과거에 수술을 받았던 분들이 불편함을 조금 더 일찍 느껴서 수술을 받지 않았던 분들보다 좀 수술을 일찍 받으려는 경향이 있어서 그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유들이 있었군요. 그러면 또 하나 제일 궁금한 게 요즘 많은 분들이 결국 스마트폰 안 쓰는 분들이 없을 거라고 보는데요. 혹시 스마트폰 사용이 수정체의 노화를 앞당기거나 뭐 그렇게 그런 영향이 있을까요? 스마트폰을 보는 자체 행위나 아니면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 같은 게 백내장을 더 일찍 일으킨다, 노화를 일으킨다, 그런 거에 대한 결과가 아직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스마트폰을 사용하다 보면 눈이 조금 더 일찍 피로해질 거고요. 그리고 스마트폰의 글씨가 작다 보니까 그것을 봐야 하는 상황에서 불편감을 느끼는 환자들이 조금 더 늘어나고 병원 와서 검사를 하다 보니 백내장이 조금 있습니다, 이런 말을 더 쉽게 들을 수 있는 상황이어서 백내장이 조금 더 일찍 생기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노화 자체가 백내장의 중요한 위험 인자인데 청력도 마찬가지로 연세가 드시면서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나타나기 때문에 백내장이 귀를 나쁘게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두 개는 사실 별개로 그냥 노화와 관련돼서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이 들면서 공통적으로 눈도 안 좋아지고 귀도 안 좋아지는,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좀 더 합리적이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백내장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본격적으로 알아볼 것 같은데요. 이 백내장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건가요? 백내장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수정체가 무엇인지 알아야겠는데요. 네. 수정체는 눈에 들어있는 손톱만한 볼록 렌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수정체가 원래는 투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앞을 봤을 때 투명한 수정체를 지나서 보이는 물체들이 선명하게 보이게 되는데요. 수정체 자체가 뿌옇게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집안에 앉아 있을 때 깨끗한 창문을 통해서 창밖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뿌연 창문을 통해서 창밖을 바라보게 되는 그런 증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이 백내장, 글자 백내장 이 자체가 그러니까 수정체가 하얗게 된다, 뭐 같은 그런 의미인 건가요? 그 의학적 용어도요. 예, 그렇게 저희가 실제로 수정체를 보면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백내장이라는 단어가 생기게 됐고요. 영어로는 백내장을 카타락이라고 하는데요. 이 카타락이라는 단어는 폭포란 뜻이 있습니다. 폭포 앞에 가면 물보라가 치게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물이 높이가 떨어져서. 그래서 깨끗하게 보이는 게 아니고 물보라를 통해서 보면 물체가 뿌옇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또 어원이 와서 백내장이라고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 수정체 방금 이야기해 주셨는데 좀 더 궁금한 게 수정체가 하는 일이 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수정체는 볼록한 유리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생각을 해보시면 저희가 어렸을 때 검은색 종이에다 대고 돋보기를 갖다 대면 햇빛이 하나의 점으로 모여서 검정색 종이를 태우지 않습니까? 그렇게 빛을 하나로 모으는 역할을 합니다.
수정체는 사람 눈을 봤을 때 동양인들 같은 경우 갈색 동자가 있잖아요. 네네. 그 뒤에 부분에 위치하고 있어서 눈에 들어오는 빛을 하나의 점으로 모아주는 역할을 하고 이 수정체가 두꺼워졌다 얇아졌다 하면서 우리가 바라보는 사물이 선명하게 보이도록 초점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백내장 결국 방치하면 또 어떤 분들은요, 이 백내장을 방치했을 때 또 안압이 높아지는 이 녹내장으로도 발생할 수 있다,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던데 백내장과 녹내장과의 어떤 관련성, 상관성은 어떻습니까? 백내장과 녹내장은 전혀 별개로 생기는 분들도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백내장이 진행을 하면 녹내장이 합병증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백내장이 오래되면 수정체가 뚱뚱해지거든요. 네. 눈 속에는 원래 정해진 공간이 있는데 이 백내장이 뚱뚱해져서 우리 눈에 생긴 물이 나가는 길을 막게 되면 눈에 압력이 올라서 녹내장이 생기기도 하고요. 또 눈 속에 있는 물 속으로 백내장의 일부 성분이 녹아 나와서 염증을 만들면 그런 경우에도 녹내장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아, 일단 백내장하고 녹내장은 별개의 질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하지만 것. 합병증으로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합병증으로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백내장이 그럼 진행되기 시작하면 아무리 조심해도 발병 이전 상태로 회복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혼탁이 생긴 수정체는 자연적으로 다시 투명한 상태로 돌아가지는 않아서요. 연세가 드시고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진행을 하긴 하지만 그 전 상태로 자연적으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럼 백내장 이제 초기 증상은 있습니까? 진행이 되신 분들은 앞이 안 보이고 안경을 써도 선명하게 보이지 않는 그런 증상이 나타나시고요. 초기에는 많이 안 보이지까지는 않지만 물체를 봤을 때 뭔가 뿌옇게 보이는 느낌, 아니면 색을 봤을 때 선명하지 않고 약간 뿌연 색감이 저하되는 느낌, 또는 빛을 봤을 때 눈이 부셔서 주로 밤에 운전을 할 때 상대방 라이트를 보면은 너무 눈이 부시다, 그런 증상으로 병원에 오십니다. 그러면 이 사물이 뿌옇게 보이는 걸 환자들은 뭐 막이 씌워진 것 같다는 표현으로도 이렇게 말씀하시나 봅니다. 이 겹쳐 보이는 것도 증상 중 하나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완전히 뭐 물체가 안 보이거나 그런 건 아닌데 안개가 낀 것처럼 씌어 보인다고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창문을 통해서 창밖을 볼 때 깨끗한 창문은 선명하게 보이지만 백내장이 생긴 눈은 뿌옇게 안개가 낀 듯이 보이는 느낌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요. 안 보이진 않지만 물체의 윤곽이 명확하게 보이지 않아서 겹쳐 보인다고 말씀을 하시고, 또 심하신 분들은 백내장이 생긴 눈으로 봤을 때 물체가 아예 두 개로 보인다, 그렇게 말씀을 하기도 합니다. 그 백내장이라는 이름에서도 좀 짐작을 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육안으로 볼 때도 눈동자 색이 흐릿한 느낌, 뭐 회색빛을 띠기도 한다는 건데, 이 만약에 본인이, 그러니까 환자 스스로가 이런 것들이 관찰될 정도라면 어느 정도 진행된 걸까요? 내 눈을 보거나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 눈을 봤을 때 하얗게 보일 정도면 아주 굉장히 심한 경우입니다. 왜 그러냐면 수정체가, 우리가 눈을 봤을 때 수정체가 다 보이지가 않고요. 동공이라고 하는 눈의 정중앙에 있는 검은색 애기 동자를 통해서만 수정체가 관찰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하얗게 보일 정도면 정말 심하신 경우고요. 가끔씩 이제 눈의 제일 바깥쪽에 있는 각막이라고 하는 투명한 유리창이 뿌얘져 있는 병들이 있습니다. 네. 아니면은 하얀 자가 검은 자 쪽으로 자라 들어오는 군날개 같은 병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보시고 내가 백내장에 걸렸다,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그런 말을 듣고 오인해서 오시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렇군요. 백내장 진단을 받는 분들은 그럼 어떤 계기로 알게 되는지, 검진으로 뭐 우연히 이렇게 알게 되는 경우도 많나요? 예, 일단은 증상이 있어서 병원에 오시는 분들은 검사를 하고 알게 되시는 경우가 종종 있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증상이 없는 분들 중에서도 눈 검사를 통해 쉽게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초기인 경우는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백내장 진단을 받기 전에 갑자기 또 시력이 좋아진 듯한 느낌을 받았다는 분들도 꽤 제가 주변에서 들었는데요.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백내장이 생기는 부위가 수정체인데요. 수정체가 변화를 하면서 멀리 있던 게 안 보이던 분이 갑자기 잘 보이는 경우도 있고요. 또 가까이 있는 게 안 보여서
돋보기를 써야 했었는데 그 돋보기를 쓰지 않고도 가까이 있는 게 잘 보이는 그런 변화가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수정체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초점을 잡는 역할을 하는데 이 초점을 잡는 역할을 하는 도수가 백내장에 의해서 바뀔 때 우리가 안경을 쓰고 있는 쪽으로 우연히 잘 바뀌게 되면은 안경 없이도 잘 볼 수 있는 일이 네.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조금 더 시력이 좋아졌다 이런 신호들은 환자분들한테는 긍정적인 신호일까? 일단 일시적으로라도? 예, 백내장은 아주 심해서 굉장히 불편할 때까지는 수술을 좀 미뤄도 되기 때문에 내가 잘 보이고 사는데 크게 문제가 없다,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다 하면 백내장은 치료 없이 그동안은 좀 변한 도수를 가지고 편안하게 지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병원에서 결국은 좀 이렇게 뿌옇게 보일 때 안과를 찾아갈 것 같은데요. 결국 병원에서는 진단을 어떤 검사로 하게 되나요? 병원에 오시면 가장 중요한 검사는 세극등 현미경 검사라는 겁니다. 일단 어느 병원에든지 가시면은 시력을 측정할 것 같아요. 시력이 좋은지 떨어졌는지 보고요. 또 그 시력이 안경을 썼을 때 혹시 좋아지는지 관찰을 하게 되고요. 백내장이 생기는 수정체 부분은 저희가 안과에서 사용하는 안과용 현미경으로 쉽게 볼 수가 있어서 환자분이 의자에 앉으시고 기계에 얼굴을 대시면 확대경을 통해서 수정체를 직접 관찰해서 뿌옇게 변했는지 아닌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현미경 검사까지는 알겠는데 이 세극이라는 말이 뭐예요? 세극등 현미경 검사라고 얘기 방금 해주셨는데 세극. 예, 세극은 아주 가느다란 빛이라는 뜻이고요. 수정체가 투명한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가느다란 빛을 수정체에 통과를 시키면 실제로 저희가 수정체를 자르지 않고도 잘라있는 단면, 저희가 CT나 MRI 같은 거 찍으면 몸을 단면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렇게 잘라있는 단면을 볼 수 있는 역할을 가지고 있는 현미경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 세극등 현미경 검사 많이 얘기는 들어보긴 했어도 이렇게 구체적인 의미나 뜻을 듣기는 저도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렇게 진단돼서 백내장일 경우에 사실 많은 분들이 진단받고서 좀 이를 늦출 수 있는 약은 없을까? 바로 뭐 수술을 해야 되는 건 또 아니라고 하는데 이게 중간에서 이렇게 진단명만 먼저 듣게 되는 상황이 많아서 고민들이 많을 것 같기도 하고요. 일단 하나 여쭤볼게요. 치료는 약물로도 가능합니까? 백내장 치료는 뿌옇게 된 수정체를 다시 투명하게 바꾸는 치료가 필요한데요. 아쉽게도 약물로 다시 깨끗하게 만드는 방법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점점 더 연세가 드시면서 백내장이 진행을 할 텐데요. 그 뿌얘지는 정도를 좀 늦추는 그런 약물들은 시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행을 늦추는 약물들은 시도가 되고 있다. 네. 그러면 늦출 뿐이지 다시 원상태를 회복시키는 건 불가능하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백내장과 앞서서 녹내장 얘기는 해주셨어요. 그 백내장 황반변성, 백내장, 녹내장 이런 여러 가지 노인성 질환들이 같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나중에 우리가 안과 질환으로요. 백내장, 황반변성, 녹내장이 이게 동시에 올 수가 있나요? 예, 그러신 환자분들도 꽤 있습니다. 세 가지 질환, 백내장, 황반변성, 녹내장이 모두 노화와 관련돼서 발생률이 올라가는 질환입니다. 따라서 세 가지가 같이 생길 수도 있고요. 보통 백내장 검사를 하러 오시면 저희가 백내장만 검사하는 것이 아니고 연세가 드시면서 생길 수 있는 황반변성이나 녹내장이 있으신지 같이 검사를 해서 알려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건강365는 KBS 홈페이지와 유튜브 그리고 팟캐스트로도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백내장에 대해서 알아보는데요. 순천향대 서울병원 안과 정진건 교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화 연결된 상태고요. 교수님, 이 백내장 수술은 늦게 할수록 좋다는 말도 하던데요. 잘못 알려진 얘기일까요? 예, 백내장 수술을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일부러 늦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대부분 노인성 백내장은 증상이 심해져서 내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너무 힘들다 할 때 수술을 받아도 큰 문제가 없긴 합니다. 다만 다른 질병과 달리 노화에 의해서 발생하는 증상이 조금 있더라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으시면은 나중에 수술을 하셔도 수술 결과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백내장이 심해질수록 아까 말씀드린 녹내장 같은 합병증이 생길 수도 있고요. 또 백내장이 너무 심해져서 수술을 했을 때 수술 중에 합병증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게 되므로 너무 늦게 하시는 것도 또 좋지는 않고요. 정기검사를 받으시다가
백내장이 어느 정도 진행을 했거나 또는 내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안 보여서 지장이 생긴다. 그때 수술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백내장 수술은 뭐 결국은 중간 눈에다가 그 뿌옇게 된 렌즈 대신에 인공 렌즈를 삽입하는 방식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아주 섬세한 치료일 것 같은데 사실 또 있을 수 있는 부작용이나 합병증 위험은 없을까요? 모든 수술이 합병증이나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백내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수술 전, 후에 충분한 처치를 하고 또 환자분들께 수술 후 주의사항을 알려드리는데 그것들을 잘 지키시면 대부분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가장 위험한 합병증이 수술 후 생기는 감염인데요. 수술 후 눈에 세균이 들어가는 경우 실명까지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수술 후에 안약을 넣는 것 그리고 개인 위생에 주의를 하셔야 하고요. 이외에도 가끔 신경이 붓거나 아니면은 기존 눈 상태에 따라서 깨끗한 인공수지를 넣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이러한 경우는 2차 수술로 다시 인공수정체를 넣을 수 있습니다. 백내장 수술하면서 또 노안 수술도 함께 한다는 말 요즘 어르신들은 뭐 대부분 또 이렇게 듣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요. 백내장 수술을 하면 노안은 또 저절로 좋아진다는 말도 있고요. 그러니까 백내장 수술 또 노안이란 또 새로운 개념이 또 있는 것 같아요. 노안하고 또 백내장은 또 다른 걸 텐데 이게 백내장 수술을 하면서 또 동시에 노안 수술도 되는 건지 좀 어떻게 좀 정리가 가능할까요? 예, 노안 수술을 같이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환자분이 원하는 상태로 눈 상태를 맞추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수정체를 제거하고 다시 인공수정체를 넣을 때요. 안경 도수를 마음대로 조절을 할 수가 있고 또 환자분이 쓰고 계시는 안경을 도수를 그대로 인공수정체에 넣어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세 가지 옵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첫 번째 경우는 안경을 최소한으로 쓰고 운전을 하거나 TV를 볼 때 멀리 볼 때 잘 보이게 만들어 드립니다. 그런 경우는 가까이 볼 때만 돋보기 안경을 착용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반대로 가까운 핸드폰이나 책 같은 글씨를 잘 보이게 해드리게 되고요. 이런 경우에 대신 평상시에 운전을 하거나 TV 볼 때 안경을 쓰고 계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나는 멀리 볼 때도 가까이 볼 때도 안경을 좀 안 써보고 싶다. 그럴 때는 멀리 볼 때도 어느 정도 안경에 도움 없이 보이고 또 가까운 것도 어느 정도 보이는 노안용 인공수정체,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수술 시에 삽입을 하게 되면 안경의 도움이 최소화로 한 상태에서 먼 거리와 가까운 거리의 물체를 어느 정도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공 렌즈를 결국은 백내장 수술을 하게 되면은 그 뿌옇게 된 렌즈 대신에 인공 렌즈를 넣어야 되는데 그 인공 렌즈의 종류에 따라서 좀 다른 효과들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방금 얘기는 해주셨는데 그래도 한번 인공 수정체 결국은 이제 백내장 때문에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할 때 어떤 렌즈를 골라야 되는지 결국은 본인이 또 선택해야 되는 문제일 텐데 이게 물론 의사 선생님하고 상담을 해서요. 그 네. 인공 수정체의 종류들에 대해서도 뭐 앞서서 좀 얘기는 해주셨지만 한번 어떤 종류들의 인공 수정체가 있는지 좀 정리 부탁드립니다. 예, 인공수정체가 아주 많은 종류가 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각각의 렌즈, 동일한 렌즈에서도 다양한 도수가 있어서 수술 전에 환자분들과 상담을 하고 생활 습관이 어떤지에 맞춰서 수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안경에 의존하지 않고 먼 거리를 잘 보이게 할 수 있고요. 또 반대로 안경에 의존하지 않고 가까운 거리를 잘 보이게 할 수도 있고 수술 전에 눈에 난시가 있는 분들은 수술 후에 안경을 써야 하는데 이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 난시를 없애는 그런 렌즈도 있습니다. 그리고 먼 거리 가까이 다 안경을 보기 싫어하시는 분들은 안경에 의한 의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먼 거리, 가까운 거리 다 잘 보이게 하는 렌즈도 있습니다. 또 가까운 거리도 환자분들마다 원하는 거리가 달라서 핸드폰이 잘 보이는 거리, 컴퓨터가 잘 보이는 거리, 그리고 핸드폰과 컴퓨터가 모두 다 잘 보이는 그런 거리를 원하시는 분들에 맞춘 다양한 렌즈가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그런 것들을 요즘 이야기하기로 뭐 단초점 렌즈, 다초점 렌즈의 차이일까요? 예, 맞습니다. 단초점 렌즈는 말 그대로 먼 거리나 가까운 거리 하나만 잘 보이는 렌즈여서 이외의 것을 볼 때는 안경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요. 다초점 렌즈는 먼 거리와 가까운 거리 모두 안경의 도움 없이 어느 정도 볼 수 있는 렌즈를 말합니다. 앞서 선택은
이제 환자가 하는지 의사 선생님하고 상담을 해서 하는지 물론 얘기는 제가 살짝 언급은 했는데요. 실제로는 이런 걸 선택할 때 결정하는 기준이 있을까요? 예, 환자마다 작업이나 생활 패턴 그리고 안경 착용에 대한 생각이 모두 달라서 내가 주로 잘 보였으면 하는 거리가 어디인지 아니면 하루 중에 어떤 작업 거리를 주로 하고 사는지 수술 전 안경 착용을 했었는지 그리고 수술 후에 다시 안경을 쓰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상담을 하고 정하게 됩니다. 미리 딱 정해서 나는 이 거리를 잘 보이게 해주십시오 하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설명을 드리면 바로 정하기 어려워하시는 경우도 있어서 천천히 생각을 해보시고 다시 또 궁금한 게 있으면 상담을 해드리고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혹시 뭐 이런 경우도 있나요? 단초점 렌즈와 다초점 렌즈를 한쪽씩 이렇게 양쪽 양안 중에서 서로 다르게 하는 뭐 그럴 수도 있나요? 예, 그런 경우도 효과를 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미 오. 한쪽에 단초점 렌즈를 넣고 왔는데 들어보니까 멀리 가까이 다 잘 보이는 수술이 있다고 한다. 그래서 반대쪽에 다초점 렌즈를 넣어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이 단초점 렌즈를 가지고 한쪽 눈은 멀리가 조금 잘 보이게 또 다른 쪽 눈은 약간 가까이가 잘 보이게 약간의 짝눈을 만들어서 안경의 도움 없이 먼 거리 가까이를 다 볼 수 있는 그런 수술 방법도 있습니다. 결국 백내장 이렇게 수술을 하는 목적, 시력을 회복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계속 말씀드린 것과 같이 뿌연 창문을 통해서 창밖을 보는 상태를 창문을 깨끗한 유리창으로 바꾸어서 다시 선명한 상태로 보게 하는 것이 백내장 수술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젊었을 때 시력 교정을 한 경우들이 요즘 워낙 많아서요. 사실 그런 분들이 나이 들어서 백내장이 왔을 때 수술이 어렵다거나 하는 위험은 없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대부분 수술의 기술적인 측면에서 어려운 것은 없는데요. 수술을 받지 않은 분들보다 어려운 측면이 있기는 합니다. 우리가 먼 거리를 잘 보인다고 가정을 하면 안경을 쓰지 않고도 멀리 있는 것이 잘 보여야 되는데 이러기 위해서는 수술하기 전에 저희가 여러 검사를 통해서 눈 속에 넣어줄 인공수정체의 도수를 정하게 됩니다. 눈을 검사해서 여러 가지 수치들을 얻고요. 이것들을 공식에 넣어서 이 환자분한테는 어느 정도의 도수의 렌즈를 넣어야 잘 보인다 이렇게 정하게 되는데 이때 오차가 생길 확률이 좀 높습니다. 최근에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개발이 돼서 그 오차를 줄이는 공식들이 여러 가지 개발이 됐지만 하지만 수술을 받지 않은 분들에 비해서는 여전히 조금 높은 에러가 발생을 하고요. 하지만 오차가 발생했을 때 문제를 계속 안고 사셔야 되는 건 아니고 다시 재수술을 하거나 추가적인 시술을 통해서 교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기존에 라식이나 라섹 수술을 받았던 분들은 빛번짐이나 아니면 밤에 불빛을 봤을 때 달무리 현상들이 좀 생기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런 분들은 백내장 수술 후에도 이것들이 지속이 되기 때문에 만족도가 조금 떨어지거나 아니면 적응하는 데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습니다. 또 난시가 있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난시가 있는 환자들은 백내장 수술이 더 어렵다는 말도 하던데 사실 뭐 수정체 전체를 다 교체하는 거라 이게 맞는 말인지 모르겠어요. 난시 자체 때문에 수술이 더 어렵거나 합병증이 조금 더 생기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요즘에는 난시를 교정을 할 수 있는 몇 가지 옵션들이 나와 있습니다. 난시를 교정할 수 없었을 때는 수술 후에 안경을 써야만 선명하게 보이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수술 중에 난시를 직접적으로 교정할 수 있는 방법들이 나와서 이 수술을 하면 시간이 조금 더 걸리긴 하지만 수술 자체가 어렵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 백내장 수술 방법이 좀 궁금합니다. 백내장이 생긴 수정체는 굉장히 딱딱한 돌처럼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돌같이 딱딱한 수정체를 녹여서 제거를 하게 되는데 가장 많이 시행하는 방법은 초음파를 이용해서 백내장이 있는 수정체를 녹여서 제거를 하고 원래 있던 자리에 다시 깨끗한 인공수정체를 넣어주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백내장이 너무 심하거나 눈의 구조가 약한 경우에 이 방법을 적용하지 못하게 되고요. 더 복잡한 방법을 사용해야 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사람이 하던 일부 과정을 레이저를 이용한 기계의 도움을 받아서 수술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들이 있네요. 백내장 또 이제 백내장이 있으면 결국 나이 드신 분들이다 보니까 또 만성 질환 갖고 계신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백내장하고
당뇨병은 어떤 연관이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수술 전에도 이런 당뇨병 여부를 확인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당뇨병은 백내장의 위험 인자 중 대표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백내장이 3배에서 5배 정도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조절이 잘 되는 경우는 대부분 수술 결과가 좋습니다. 저희가 수술하기 전에 혈액 검사 등을 통해서 당뇨가 조절이 잘 되고 있는지 수술을 하고요. 또 당뇨는 혈당이 높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눈에 있는 망막이라는 신경에도 합병증을 만드는데 이러한 합병증이 심한 경우는 수술 후에도 시력이 좋아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술하기 전에 합병증이 있는지 검사를 하고 결과에 따라서 수술 전후에 추가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백내장 수술한 뒤 회복하기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이렇게 필요할까요? 회복은 개인차가 좀 있습니다. 보통 완전히 회복을 하는 데는 저희가 1달 정도 걸립니다. 말씀을 드리는데요. 대부분은 수술 며칠 후부터 눈에 안약을 점안하면서 원래 기존에 하시던 일상생활을 하시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그럼 시력 교정술을 받으면 선글라스를 쓰거나 안대를 쓰고 있어야 하는 시간도 있을 것 같은데요. 백내장도 그렇습니까? 백내장 수술을 하면 저희가 눈에 안대를 해드리거든요. 보통은 그 다음날 안대를 풀게 되고요. 일상생활 하실 때 계속 안대를 하시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다만 이제 잘 때 눈을 비빌 수가 있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 눈을 내 앞에 씌우는 보호대는 하시라고 하고요. 선글라스는 눈이 너무 부신 경우를 제외하고는 꼭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또 그 밖에 이제 백내장 환자들이 수술 후에 삼가야 하는 행동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수술 후에 안약을 점원하게 되는데요. 안약을 잘 넣고 그리고 일주일 정도는 눈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신경을 쓰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또 눈이 눌리는 경우 감염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눈이 눌리지 않도록 조심하고 개인 위생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또 수술 후에 집에서 조심해야 하는 것 중에서 빨리 병원을 찾아야 하는 증상들이 있을까요? 예, 수술 후에 위험한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 환자분들이 느낄 수 있는 3대 증상이 있습니다. 갑자기 앞에 안 보이는 시력저하, 그리고 눈이 너무나 빨갛게 되는 충혈, 그리고 심한 통증 등이 발생하실 경우에는 눈 속에 염증이 생기거나 아니면 세균이 들어와서 감염이 되거나 또는 안압이 상승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이런 경우에 빨리 병원에 오셔서 검사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수술 후에 그러면 안구건조증이 심해졌다는 말씀도 하시는 분이 계시던데 이건 어떻습니까? 예, 안구건조증은 백내장 수술로 나타나는 대표적인 합병증 중에 하나입니다. 안구건조증도 백내장과 마찬가지로 연세가 증가하면서 더 많은 유병률을 보입니다. 따라서 수술을 하고 나서 수술할 때 받은 스트레스 아니면 수술 중에 저희가 눈에 사용하는 여러 가지 처치들 그리고 수술 후 사용하는 안약들 때문에 일시적으로 건조증이 발생하게 되는데 대부분은 약물 치료를 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고요. 따라서 수술 전에 이런 건조증이 미리 있으신 분들은 수술하고 나서 건조증이 좀 악화될 수 있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수술 전에 충분한 치료를 한 후에 좋아지면 그때 수술을 하게 됩니다. 네. 박광식의 건강 이야기 순천향대 서울병원 안과 정진권 교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백내장 계속 얘기를 듣고 있는데요. 노화와 관련되기 때문에 이건 뭐 예방법은 없다 이렇게 생각해야 될까요? 예, 아쉽게도 저희가 노화를 막을 수는 없지만 하지만 다른 위험 요소를 조절하는 것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당뇨병이 있는 경우에는 혈당 조절을 잘하면 백내장의 발생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고요. 또 환경 요인으로 다양한 견해가 있기는 하지만 술을 많이 드시는 경우 아니면 햇볕에 노출이 길었던 경우 흡연 그리고 비만 좋지 않은 영양 상태가 백내장을 더 많이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평소에 건강 관리를 하시면 어느 정도 백내장이 좀 생기는 것을 늦출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요즘 또 그래도 뭐 많이 뭐 사용하는 분들도 있고 요즘 좀 날씨가 그래서 뭐 쓰는 분들은 좀 덜하지만 선글라스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어르신들 특히 선글라스 사용은 좀 소극적이신 것 같아요. 근데 이걸 필수품이라고 해야 될지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필수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외선은 백내장뿐만 아니라 눈 속 신경인 망막에 생기는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인 황반변성에도 위험 인자가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밖에 나갈 때 선크림을 발라서 피부를 보호하는 것처럼
밖에 나가실 때는 선글라스를 꼭 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밖에 백내장의 위험을 높일 수 있는 요인들, 생활 습관도 있으면 좀 한번 정리해 주시죠. 여러 질병의 치료로 사용되고 있는 스테로이드라는 약이 있는데요. 이 약은 어쩔 수 없이 장기간 복용해야 되는 분들이 있고 그러한 경우 백내장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복용하는 약도 그렇고 눈에 넣는 안약도 그렇고 또 피부에 바르는 연고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그래서 이렇게 스테로이드를 장기간 사용하시는 분들은 백내장이 있는지 없는지 정기적으로 안과 검진을 받아보실 필요가 있고요. 또 비타민이나 항산화 물질 부족이 백내장과 관련이 있다. 그런 연구도 있기 때문에 평소에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시고 자외선을 보호하시는 것이 백내장과 건강 모두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백내장 또 흔한 질환이어서 소홀하기도 쉽고 오늘 이런저런 얘기들도 많이 들었는데요. 교수님, 저희가 또 일반 시민분들 또 취재한 내용도 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고요. 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위에서 백내장 수술들을 하신 분들이 있으신데 한쪽만 하고 한쪽은 안 했는데 수술한 눈이 아주 깨끗하게 보이는데 밤에는 불이 반사돼서 보인다 그러는데 이렇게 좀 불빛이 신호등 그런 거 좀 퍼져 보인대요. 그거는 왜 그런 걸까요? 그걸 궁금해요. 저는 저 약간의 백내장기가 있다 그러는데 거기에다가 안구 건조증이 있어서 안약을 하루에 한두 번씩은 넣고 어떤 때는 약간 뻣뻣한 기가 있어서 넣고 있는데 앞으로 백내장을 수술을 해야 되나요? 저는 직업적으로 섬세한 세밀한 조각을 하기 때문에 눈이 초점이 이제 흐려집니다. 이렇게 뿌여지고 그래서 나이 먹어서 그런가 해서 돋보기를 쓰는데 돋보기를 쓰면 조금 나는데 이것도 계속 시력이 자꾸 떨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이런 것은 어떤 증상인지 궁금해서요. 그러니까 좀 시야가 뿌여지고 하는데 이게 병원에도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노화 현상인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그리고 이 눈에 좋은 어떤 식품이나 영양제나 이런 것들이 어떤 게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런 것도 좀 알려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요즘에 코로나19 때문에 역시 전화로 인터뷰할 수밖에 없었는데 중요한 건 이제 우리 어르신들이 이 백내장이 생길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이제 궁금한 질문들을 많이 하셨어요. 들으신 것처럼 이렇게 빛 번짐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교수님, 네. 얘기 들으셨죠? 네네. 네, 그 빛 번짐에 대한 얘기 때문에 우리 어르신 같은 경우는 이렇게 수술하기 여러 가지 이제 자기도 하셔야 될 상황이 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한쪽 눈은 잘 보이긴 수술한 한쪽 눈은 잘 보이는 대신에 이 빛 번짐이 있는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좀 걱정을 하셨는데 좀 자세한 얘기를 좀 부탁드릴게요. 예, 빛 번짐이 생기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백내장 수술을 받으신 눈이 그렇지 않은 분보다 난시가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눈이 이제 왼쪽 오른쪽 두 개가 있는데 네. 두 눈이 비슷한 경우도 있지만 차이가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난시가 있으신 분이 난시 교정을 하지 않으셨다면 난시에 의해서 빛 번짐이 보이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안구 건조증 때문에 빛 번짐이 보이는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네. 예, 안구 건조증은 눈을 보호하는 눈물이 부족한 상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그냥 쉽게 설명을 드리면 코팅이 좀 벗겨진 안경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눈을 오래 쓰고 피곤한 오후가 됐을 때 눈을 깜빡였을 때도 눈물이 눈을 촉촉하게 보호를 해주지 못하면 네. 코팅이 벗겨진 안경을 쓴 것처럼 뿌옇게 보이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백내장 수술을 받고 나신 후에도 네. 또 백내장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것은 진짜 백내장이 아니고요. 저희가 후발 백내장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백내장 수술할 때 제거한 수정체 속으로 깨끗한 다시 인공수정체를 넣어드리게 되거든요. 네. 이 인공수정체가 눈 속에서 움직이거나 흔들리면 안 되기 때문에 아주 얇은 비닐 같은 막이 그 인공수정체를 싸고 있습니다. 이 껍데기가 네. 시간이 지나면서 또 연세가 드시면서 뿌옇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이러한 경우에는 초반에 백내장 수술을 받기 전처럼 약간 번져 보이는 증상이 생길 수가 있고요. 네. 이런 경우에는 수술을 또 하시는 건 아니고 레이저 시술로 간단하게 제거가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이분은 아직 백내장이 오진 않으신 경우인데
백내장 끼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거기다가 또 이 안구 건조증이 좀 있어서 뭐 안약만 넣고 지금은 계시는데 이런 경우에 혹시 앞으로 이 백내장 수술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인지도 궁금하시다고요. 예, 백내장 수술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얼마나 불편하냐를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약을 넣으시고 일상생활 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으시면 좀 지내시다가 이제 일상생활하기 불편하고 일하기도 힘들다. 그런 시점에서 수술을 받으셔도 무방하고요. 네. 또 건조증은 어쩔 수 없이 수술을 하고 나서 어느 정도 심해지기 때문에 수술 전에 건조증을 어느 정도 조절을 하고 이 정도면 수술을 해도 되겠다. 그런 소리를 의견을 들으시고 수술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두 번째 이제 남성 우리 어르신 질문이셨는데 이 섬세한 조각을 직업을 갖고 있는 60대 분이셨어요. 아무래도 이렇게 작업을 하실 때 초점이 좀 많이 흐려지고 시야가 굉장히 많이 뿌얘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나이 먹어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요즘은 하시면서 돋보기를 쓰고 작업을 하고 계시는데 그럴 때 조금 낫긴 하지만 그런데 역시 시력은 안 좋아지는 이제 그런 느낌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렇게 시야가 뿌얘지면 백내장이라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노안일까 이렇게 여러 가지 아니면 또 다른 증상일까 생각들을 많이 하신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교수님? 많은 분들이 이렇게 좀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인 그렇죠. 것 같아요. 네. 예, 가까운 물체를 보다 보면 뿌옇게 보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그런 증상을 호소하시는데요. 첫 번째로 정말 백내장의 가능성이 있겠죠. 네. 백내장이 생겨서 정말로 안경을 써도 흐리게 보이고 계속 뿌옇게 보이는 게 점점 더 진행되는 상태라면은 검사를 통해서 수술을 받으시는 게 맞겠고요. 백내장이 아닌 경우로 생각해 보면 두 번째로는 노안이 조금 더 진행했을 경우가 있습니다. 노안은 연세가 드시면서 생기고 그때 이제 안경을 맞추게 되죠. 돋보기 안경을. 네. 하지만 연세가 또 드시고 1년, 2년 지나다 보면은 도수가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근데도 기존에 안경을 쓰고 계셨다면은 이전 안경을 쓰면 조금 더 잘 보이긴 하지만 올라간 도수만큼은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평소보다 더 흐리게 보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건조증 증상일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그냥 평상시에 여행을 가서 어디 멋진 경치를 볼 때는 눈을 10초에 2번, 3번 정도 깜빡이게 되거든요. 근데 집중을 해서 조각을 하시는 분, 컴퓨터를 오래 보시는 분, 어린이들 같은 경우 게임을 하거나 집중해서 모니터를 볼 때는 나도 모르게 눈을 잘 깜빡이지 않게 됩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눈을 깜빡여야 눈에 눈물이 발라지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뜨고만 있으니까 눈물이 더 금방 날아가고 말라서 집중해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처음에는 좀 잘 보이다가 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흐리게 보인다. 그런 증상을 호소하시게 됩니다. 어쨌든 병원에 가서 한 번쯤 제대로 정밀 검사 받아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제일 중요한 건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또 눈에 좋은 음식은 없을까? 또 영양제는 없을까?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는데 맞아요. 뭐 좀 조언해 주실 거 있으세요? 예, 백내장과 영양제에 대해서는 사실 뭐 어떤 게 딱 좋다 그렇게 결과가 나온 것들은 없는데요. 일부 비타민이나 항산화제가 항산화 물질이 없는 경우 백내장이 조금 더 일찍 많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어서요. 네. 평상시에 건강 관리를 위해서 하시는 기본적인 수칙들, 흡연, 네. 음주, 그리고 이제 체중 관리, 더불어서 신선한 채소나 그런 것들을 드시는 게 도움이 되겠고요. 네. 또 가능하시다면 비타민 같은 거를 섭취하는 것도 어느 정도 전반적인 건강과 더불어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리포터 전소연 씨께서 준비해 주신 어떤 시민 여러분들의 궁금증에 대해서 우리 정 교수님께서 하나하나 자세히 잘 정리해 주셨는데요. 리포터 전소연 씨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교수님, 저희도 이렇게 벌써 시간이 거의 다 이렇게 지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마무리할 시간이 벌써 된 것 같은데요. 오늘 사실 이제 계절이 봄에서 이제 여름으로 갑니다. 그리고 자외선이 점점 강해질 텐데, 사실 백내장 환자분들한테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지 마지막으로 좀 길게 좀 정리 부탁드립니다. 예, 백내장은 연세가 드시면서 생기는 그냥 흰머리가 나는 것처럼 변화라고 생각을 하셔도 대부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우리가 어디가 심각하게 아픈 질병에 걸렸으면 바로 처치를 해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백내장은 노인성 변화이기 때문에 병원을 정기적으로 검사를 다니시다가 불편한 시점에서 치료를 받으시면 되고요. 또 앞으로 봄, 여름이 가면서 자외선에 많은 노출이 되실 텐데 자외선은 백내장뿐만 아니라 눈에 생기는 여러 가지 질병, 노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실 때 눈을 가릴 수 있는 충분한 너비를 가지고 있는 챙이 넓은 모자를 쓰시거나 아니면 안경알도 눈을 좀 어느 정도 가릴 수 있는 큰 선글라스를 착용을 하셔서 자외선을 차단하는 것이 눈 건강을 위해서 가장 효과적이고 손쉬운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백내장 수술 받으신 분들은 정기 검진은 한 어느 정도마다 받으시면 돼요? 백내장 수술 받으시는 분은 수술 다음 날 보통 안과에 와서 진료를 보시고요. 그리고 한 달, 세 달째 그렇게 보시고 그 이후에는 별 문제가 없으시면 6개월이나 1년마다 정기 검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술 후 혹시 합병증이나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뭐 다시 좀 뿌여진다거나 뭐 이런 경우에는 좀 어떤 조치들이 가능할까요? 백내장 수술 후에 염증이 생긴 경우는 안약으로 대부분 치료가 가능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가끔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초반에 나타나는 것도 있고요. 수술을 하시고 시간이 지나면서 뿌얘지시는 경우는 대부분 아까 말씀드린 후발 백내장 때문에 생기는 경우인데요. 후발 백내장은 다시 수술을 하는 것은 아니고 눈을 검사하는 기계에 얼굴만 대고 계시면 레이저를 통해서 몇 분 이내에 쉽게 제거가 가능하고 한번 하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다시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사실 백내장 수술하는 분들이 많아서 후발 백내장도 많이 이렇게 좀 겪는 분들이 많은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사실 방금 얘기하신 그런 치료를 받으면 어느 정도 개선 효과가 있나요? 백내장 수술을 받고 잘 보이시다가 후발 백내장이 생기면 다시 또 뿌옇게 보이시는데요. 레이저 치료를 받고 나면 수술을 받았던 처음 상태 그대로 다시 잘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그나마 이제 그런 것도 좀 조기에 좀 발견할 필요가 있는 건가요, 그러면요? 대부분 좀 젊은 나이에 백내장 수술을 받으신 분들이 더 일찍 생기고요. 연세가 좀 드셨던 분들은 조금 더 덜 생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60대, 70대, 60대 초반 정도에 받으신 분들은 조금 더 잘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눈이 좀 평소보다 뿌옇게 보인다 하면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사실 사람마다 좀 백내장 하는 시기가 다 다르긴 하겠지만 그래도 평균적으로 백내장 수술 권하는 시기가 있다면 나이대가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특별한 나이대를 정해드리지는 않고요. 백내장의 정도 그리고 내가 얼마나 불편한지 두 가지를 정하게 되는데 또 연세가 너무 많으시면은 다른 질병이 같이 있어서 수술하기 힘든 경우도 있긴 하기 때문에 백내장이 어느 정도 있고 연세가 너무 많으시기 전에 수술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앞서서 마무리 코멘트를 좀 일찍 드렸는데 저희가 좀 시간이 남아서 좀 기타 질문을 좀 더 드려봤습니다. 오늘 백내장에 대한 말씀 순천향대 서울병원 안과 정진권 교수님 오늘 말씀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